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자, 오늘은 결혼을 통한 배우자 초청 이민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요. 초청자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옆에는 미국 이민 최고의 변호사 정만석 미국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 네. 그 초청자가 처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첫 번째로 원래 이제 이 배우자 초청 이민이라는 것은 초청자는 미국에 있고 네. 그 상대 배우자를 이제 외국에서 미국으로 불러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초청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 초청의 기본적인 컨셉이 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기 배우자나 가족들을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미국에서 같이 살게 해주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전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초청자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가능하냐?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합니다. 네. 피티션 단계에 있어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왜냐하면은 미국도 거주지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도 마찬가지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와서 지정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결혼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배우자 초청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민국에서 피티션 진행하고 이 케이스가 내셔널 비자 센터로 이관이 되고,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서울대사관으로 이관이 돼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인터뷰할 때 영사가 물어봐요. 네. 초청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이제 그때 당시에 초청자가 미국에 계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한국에서 계속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 영사도 기본적인 어떤 가족 초청의 컨셉을 알고 있잖아요. 초청자가 미국에 있어야 되는데 왜 한국에 계속 있지? 그래서 이제 초청자가 언제 미국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초청자가 이제 조만간에 미국의 어떤 회사로 다시 간다든가, 아니면 뭐 학교로 복학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하면 되고, 뭐 그때 가서 그런 어떤 미국 거주지 입증서를 이제 충분히 이제 제시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뤄볼 주제인데, 초청자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초청자가 이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이렇게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가능하죠. 일단 미국 시민권자 자격으로 이제 초청을 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거는 논외로 하고 미국 시민권자 자격으로 이제 초청을 하는 것이고, 네. 그건 별 문제가 없어요. 미국 시민권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초청자가 이름이 다른 경우가 네.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케이스가. 네.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출생신고를 하겠죠. 그럴 때 이제 아빠 엄마가 태어났을 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한국에서도 이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을 동일하게 신고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 태어났을 때 이름은 홍 제임스 길동으로 신고를 했어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는 제임스 빼고 홍길동으로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여권상에는 홍 제임스 길동, 한국 여권상에는 홍 길동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할 때 이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에는 홍 길동으로 돼 있고, 네. 미국 여권상으로는 홍 제임스 길동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홍 제임스 길동하고 홍 길동이가 동일인 거냐 이런 이슈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중요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이 초청 이민 같은 경우에는 초청자가 피초청자의 미국의 생계를 위해서
재정보증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초청자가 이런 재정보증의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일단은 초청자가 재정적인 능력을 입증을 못하면 비자 발급이 안 됩니다. 네. 그게 기본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청자는 기본적으로 재정보증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초청자가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럴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면 돼요. 연대보증인을. 근데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네. 물론 뭐 친분 관계는 없어도 됩니다. 뭐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 아니어도 돼요. 전혀 제3자로도 돼요. 근데 다만 미국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한국에 나와 계시는 미국 시민권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되죠. 미국에 살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정 보증 능력이 안 되면은 사실은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보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연대 보증을 좀 부탁을 하게 되면은 많이 좀 거부하고 꺼려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금융기관 어떤 채무 보증으로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들한 연대 보증을 서는 분한테 피해가 갈 일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딱히. 그렇죠. 네. 거의 없는데 이제 네. 보증을 서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왠지 찝찝한 거죠. 이게 내가 그렇죠.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느냐. 그래서 재정보증 양식이 이민국 양식 I-864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인스트럭션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스폰서의 어떤 책임 그 부분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시는 보증인들은 안 써줍니다. 그렇겠죠. 네, 이게 너무 어떤 네. 책임이 이제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뭐 그런 부분을 구하시기가 어렵지만은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초청자가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이게 필수입니다. 네. 연대보증인을 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군요. 네. 그런데 변호사님, 그 간혹 가다가 제가 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그 초청자인데 내 스스로 어떤 재정보증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연대보증을 설 사람도 없고 다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좀 많아서 그걸로 이제 대체 입증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을 꽤 많이 받아요. 네네. 어떤가요? 방금 제가 이제 언급한 I-864 인스트럭션에 보면은 이제 재정적인 능력을 입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 보고서예요. 네. 세금 보고서. 근데 이제 뭐 직장생활을 안 한다든가 수입이 없다든가 하면은 그 서류를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은행에 예금돼 있는 그 예금 부분 그리고 갖고 있는 부동산 부분 또 뭐 직장생활을 얼마 안 해서 세금 보고는 안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 달에 뭐 상당한 부분을 지금 벌고 있다 현재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입증을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가능해요. 이민법상으로는 그런 방법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실무에서는 대법원에 가서 그런 서류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수적인 서류예요. 부수적인. 전혀 뭐 본인의 어떤 서류들도 준비할 수가 없고 연대보증도 구할 수 없다면은 이제 그런 어떤 부수적인 서류로서 입증을 할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인터뷰하는 영사를 잘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정보증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인 사항이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비자 발급이 어렵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초청자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이 유익하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